예, 안녕하세요. 2022년 6월 모의평가입니다. 수능 기준으로 따지면요. 2023학년도 수능 대비 6월 평가원 모의평가가 되겠습니다. 해설 강의를 맡게 된 김철형입니다. 여러분, 디톡스 한국사로 여러분들한테 계속 인사드리고요. 지금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남인강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국사와 관련돼서 지금 6월 모의평가 해설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랜 기간 동안 이제 강남인강을 했고 또 해설 강의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해설 강의를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처음 들으시는 학생 아니면 거의 이제 저를 친숙하게 받아들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평가원 모의평가와 관련된 지금 이번에 그 고3 한국사 제가 요걸 이제 강의를 하게 될 때 이제 강남인강 쪽에다 이제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이 6월 모의평가 관련돼서 선생님이 한국사 강의를 좀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드린 이유가 2015 개정 한국사 교육과정이 개정되고 나서 한국사 교과서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다른 그 전체적인 교과목보다는 1년 늦게 바뀌게 됐죠. 자, 그래서 그 기준에 바뀐 교과서가 적용돼서 이제 새롭게 한국사와 관련된 평가원의 수능 기준으로 출제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는 그 기준이 바로 이번 6월 모의평가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분석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6월 모의평가를 선생님이 조금 해설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렸고요. 어떻게 다행히 선생님이 하게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월 모의평가 선생님이 지금 해설 강의를 준비하면서 또는 문제를 분석해 가면서 조금 느꼈는데요. 아마 지금 혹시 이제 그 N수생들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한국사가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지금 재학생의 경우에도 지금 2022학년도 고3에 올라가 있는 재학생의 경우에도요, 좀 한국사가 작년에 본 거랑 좀 다르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3월 그 학력평가, 이거는 이제 시도교육청에서 내다 보니까 서울시 교육청에서 냈죠. 그리고 4월도 교육청에서 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쪽 기준은 그 이전에 했던 어떤 수능의 출제 기조라든지 아니면 원래 출제했던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런 학력평가 시 교육청 출제의 기준에 근거해서 이제 출제를 한 거고요. 지금 모의평가다라고 하는 건 이제 수능에 초점을 두어서 평가원에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제 예비 수능적인 성격으로 문항을 만든 거기 때문에 이제 이번 수능 올해 2023학년도 대수능은 이렇게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대략적인 어떤 방향성을 제시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굉장히 좀 궁금했고요. 그 궁금한 만큼 어떤 형태로 나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조금 면밀히 분석을 했는데, 선생님이 면밀히 분석한 것들을 세부적으로 다 이야기해봤자 한국사는 그렇게 엄청난 그 변별의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2023학년도 대수능 한국사가 어떤 방향성으로 나올지에 대한 대략적인 어떤 방향성, 그리고 N수생분들도 그렇고요, 지금 재학생분들도 그렇고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그죠? 지금 6월이니까 7월, 8월, 9월, 10월, 11월 해서 대략 한 5개월 남짓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한국사 수능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죠?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지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총평적인 성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전의 한국사와 특히 이제 N수생들의 경우는 작년에 봤던 한국사 그 교과서 구성과 이번에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포함되어 있는 한국사의 교과서 구성 과정에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전근대 부분이 상당히 소략합니다. 그리고 근현대의 비중이 상당히 늘었다라고 하는 부분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6단원 구성인데 이게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 오면서 한국사가 4단원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1단원이고요. 요건 그냥 흔히 전근대사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사시대부터 고대를 통해 가지고 조선시대까지 여기까지를 아우르는 게 이제 1단원의 전근대 파트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단원 파트 되면 이제 우리는 흔히 개항기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3단원에 해당되는 게 일제 식민지 시대. 자, 그 다음에 4단원에 해당되는 부분이 현대사 파트. 요렇게 아마 정리가 좀 될 겁니다. 4단원에 해당되는 부분이 현대사 파트. 요렇게 정리가 좀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선생님은 이번 수능의 방향성과 기조를 딱 놓고 보면 여기서 딱 끊는 모습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딱 끊는 모습이 좋습니다. 그래서 딱 끊는 모습이 좋고요. 그래서 전근대 파트의 문항이 지금 6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6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근현대 파트에서 개항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5문항이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일제식민지 시대 5문항. 자, 그리고 현대사 파트와 관련돼서는 4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수능의 출제 기준이 전근대와 관련된 선사부터 조선시대 때까지가 대략 한 5문항에서 6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개항기부터 시작해서 흥선대원군 이후부터가 되겠죠. 자, 거기서부터 현대사까지, 그죠? 민주주의 발전이 진행되는 이 현대사까지의 문항이 대략 한 도합 한 14문항에서 15문항 요 정도 비율로 출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미리 이제 공지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방향성대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건 이러한 방향성으로 출제되는 한국사의 난이도입니다. 난이도. 선생님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기존에 뭐 그 강의라든지 아니면 이런 데서 뭐 이야기하기는 좀 언급하기는 좀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은 안 드렸지만 난이도는 상승할 것이다라고 선생님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 난이도는 상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체감적으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문제 풀었던 것보다 좀 난해한데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기존의 작년, 뭐 재작년 수능 기출문제보다 난해한데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근데 이게 또 그렇다 그래서 엄청나게 그 다른 어떤 사탐, 과탐 선택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탐구 과목들의 여타 다른 그 등급을 내고 있는 그런 교과목에 비해서 변별과 난이도가 눈에 띄게 확 성장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난이도는 올라갔습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정도 됐다라고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사를 기존에는 여러분 뭐 세종대왕 하면 그죠? 뭐 한글 창제, 뭐 훈민정음 하고 몇 가지 정도만 알아도 문제를 좀 풀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신민의 신간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보기 중에 신민해나 신간해가 왔을 때 그걸 체크하면 그게 정답일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들이 나오게 됐으니까. 근데 지금 이 바뀐 수능, 올해 보는 아마 수능 기준으로는 그 정도 수준 가지고는 여러분 조금 위험하실 수가 있다. 개인적으로 선생님 그게 조금 우려가 됩니다. 왜 그러는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전반적인 보기 선지 구성이요. 수능의 원래 출제의 한국사가 이제 그 수능 필수가 되면서 출제 방향성과 그 다음에 기조를 이제 평가원에서 발표를 했는데 보기 1번부터 보기 5번까지의 선지 구성이 한국사 전 시대에 걸쳐서 선지가 나오기로 돼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단원이 이제 6단원 구성일 때는 전근대가 절반, 근현대가 절반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수능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전근대가 절반, 근현대가 절반이기 때문에 실제 현대사 파트에서 보기 선지 중에 전근대 파트에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5개의 보기 선지 중에 실제 한 2-3개 정도는 그냥 소위 말하면 상식적인 선에서 보기가 지워지는 정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판단할 수 있는 형태의 보기들이 포함이 됐다는 거예요. 다수. 자, 근데 지금 이 2015 개정교육과정에 한국사가 전근대가 한 단원이죠. 자, 그리고 나머지 3개의 단원이 근현대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실제 보기 구성 자체가 예를 들어서 뭐 정답이 일제식민지 시대 보기다라고 했을 때 한국사 전 시대에 펼쳐가지고 보기 선지를 구성하잖아요. 그러면 1단원에서 하나, 2단원에서 하나, 3단원에서 하나, 4단원에서 하나 이렇게 해버리면 근현대사의 보기 선지가 비중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보기 선지의 시기적인 어떤 그 텀이, 그죠? 시기적인 텀이 상당히 촘촘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수능 대비 촘촘해졌다. 자, 그만큼 난이도는 올라간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교과서 구성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번 수능 때 시간이 좀 별로 없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전근대 파트에서는요, 조금 핵심적인 거 몇 가지 사건들을 조금 찍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험에 많이 나오는 기출문제 위주로 해서 핵심적인 몇 가지 사건들을 찍어서 학습을 하시고요. 자, 가급적이면 개항기부터 현대사 파트에 해당되는 부분에 조금 학습 역량을 조금 초점을 맞춰주시기를 좀 개인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아마 개인적으로 정리하실 때도 이쪽의 시대의 학습 역량을 모으시는 것이 아마 훨씬 더 나은 어떤 성과를 가지고 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여러분들한테 총평으로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총평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교과서 구성이 4단원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 선에서 전근대선의 1단원과 2, 3, 4단원의 구분선을 딱 두고요. 전근대 파트는 한 5문항에서 6문항. 자, 그 다음에 근현대 파트는 14문항에서 뭐 15문항 정도가 출제가 될 것이다. 막 한 문제 정도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난이도가 상승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상승할 것이다. 자, 그래서 아마 근현대 파트에 해당되는 보기 선지의 분량이 그 이전 작년 수능보다는 늘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습하실 때에 문제를 푸실 때의 난이도는 상승할 것이다. 왜? 시기적으로 전근대보다는 근현대 파트의 보기 선지가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시험 자체는 아마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기에 시기적인 그 텀이 굉장히 촘촘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가장 중요한 어떤 역사적 사실 한두 개 정도 흘려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계셨다가는 선생님이 봤을 때는 조금 여러분들 이번 수능에 조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 여기서 이제 또 홍보하기는 좀 그렇지만 선생님 강의 있죠? 예, 선생님 강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핵심적으로 파이널 정리라든지 아니면 뭐 내신 한국사 같은 경우 지금 뭐 그 10강 이내로 또는 뭐 10강 근처로 해서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냥 뭐 드라마 보듯이 선생님 강의 이렇게 쫙 보시면서 맥락적으로 한번 이해하시거나 그게 좀 시간이 없다라고 하시면 선생님 강의 중에 이 2, 3, 4단원에 해당되는 근현대 파트에 해당되는 부분의 강의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좀 한번 방학 동안에 정리해 주시면 아마 수능 때 아마 그만큼의 남들보다 다른 어떤 안정적인 역량이 발휘될 것이다 라고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학교에서 지금 근무하면서 고3 학생들한테 이 말을 한번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서 이런 말을 좀 하고 있는데요. 뭐냐면요. 한국사가 여러분들이 수능을 보시는데 크게 발목을 잡진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사가 그 수능의 필수로 들어가게 되면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국사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 한국사가 필수라서 반드시 응시해야 되고요. 거기에 어떤 기본적인 수준의 컷을 넘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정시로 뭔가 대학을 진학하는 데 있어서 자 근데 거기에 부합되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감점 처리가 되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그 본인이 지원하는 그 대학이나 이런 데 좀 치명적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쉬운 만큼 반드시 그 선을 넘어줘야 되는데요. 문제는 여러분 10월 그 학력평가 10월 학력평가, 즉 수능이 얼마 안 남은 10월 학력평가를 딱 보셨는데 그때 한국사 점수가 컷에 3등급 컷 또는 4등급 컷에 간당한 정도가 돼버리면요. 그때 이제 갑자기 초조해집니다. 그러면서 한국사를 좀 해야지 하면서 수능 뭐 일주일 전, 2주일 전에 한국사를 보게 돼요. 한국사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한국사를 뭐 40점 이상? 뭐 1등급 또는 뭐 2등급 정도를 맞게 됐을 때에 여러분 그 한 수능 전에 이제 2주, 뭐 3주 정도의 시간 동안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다른 뭐 국영수 교과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한국사의 컷을 넘기 위해서 막판에 정리를 좀 잘못하고 시간 분배를 잘 못하면 국어, 영어, 수학이 1등급씩 떨어지는 정말 막판에 최종 스퍼트 하실 때 정리하는 시간에 학습 분배를 잘못해서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한국사와 관련돼서 한국사가 여러분들의 문항에 굉장히 어렵게 차지하거나 힘들다라고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 때문에 다른 여러분들의 뭐 탐구교과라든지 아니면 국영수 주요교과에 대한 부분에 학습 시간을 분배를 잘 못해서 막판에 전력 질주하실 때, 그죠? 그때 뭔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아니면 좀 아쉬운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다. 지금 선생님이 좀 시간을 굉장히 오랫동안 할애해서 여러분 잔소리 비슷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기조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바로 체감을 했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조금 상승했기 때문에 이번 여름방학 때 한국사가 조금 부족했던 친구들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고 9월 모의평가와 11월 수능을 준비하셔야 된다. 이거 여러분들한테 꼭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문항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